여러분, 세계 최강 미국과 독일이 50억 달러를 날리고 도망친 사막에서 단 72시간 만에 기적을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아버지의 눈물과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사우디아라비아 아룰라의 뜨거운 사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라시드, 사우디 수자원 청장입니다. 65년 전 제 할아버지가 이곳 아룰라에 정착했을 때만 해도 이곳엔 작은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말라버린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죠. 매일 아침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주민 3만 명에게 하루 2, 3리터씩 물을 배급하는 것입니다. 성인 한 명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에요. 아이들은 신장병으로 하나둘 쓰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손녀 라야는 이제 겨우 7살인데 이미 투석을 받고 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면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고요. 제가 수자원 청장이지만 정작 손녀에게 깨끗한 물 한 잔 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밤마다 라야의 고통스러워한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깨끗한 물을 끌어오겠다고요. 지난 15년간 저는 전 세계 8개국의 기술진을 불러들였습니다. 독일이 첫 번째였어요. 그들은 12억 달러의 예산과 최첨단 장비 50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모래폭풍 앞에서 정밀한 독일 기계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6개월 만에 모든 장비가 고철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군사용 정수 기술을 가져왔다고 자랑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전자장치들이 모래와 염분에 완전히 마비되었죠. 일본은 달랐습니다. 놀랍도록 깨끗한 물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유지비가 석유값보다 비쌌습니다. 하루에 1,000달러씩 들어가는 물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겠어요? 중국은 가격이 저렴해서 기대했는데 싸구려 자재로 만든 시설이 6개월 만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까지 모두 실패했어요. 사막은 말 그대로 세계 기술 강국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50억 달러가 모래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라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부산에서 해수담수화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정화한 물의 염도가 4.5%였다는 점이에요. 이는 저희 아룰라 지하수와 정확히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김치와 케이팝으로만 알고 있던 작은 나라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저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에 72시간 긴급 입찰 공고를 발표한 것이죠. 72시간 안에 아룰레 와서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비웃으며 외면했어요. 하지만 단 하나의 나라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2시간요? 아니요,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자신만만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마중 나갔을 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고작 5명의 엔지니어와 컨테이너 2개가 전부였거든요. 독일팀 50명, 미국팀 30명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팀장 김성호 박사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룰라에 도착해서 보여준 모습은 달랐어요. 다른 외국 팀들과 달리 한국 팀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아랍 전통 음식을 맨손으로 먹으며 우리 문화를 존중해 주었어요.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라야에게는 한국 인형을 선물해 주기도 했죠.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한국 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팀이 가져온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핀 필터와
AI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정수 장치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버려진 독일과 미국 장비들을 재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좋은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왜 버리나요? 라며 김 박사는 밤새워 용접과 개조 작업을 했어요. 첫 번째 가동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즉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24시간째 되던 날 갑자기 모래 폭풍이 몰아쳤어요. 정전까지 겹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될 위기였죠. 설상가상으로 바닷물 흡입구에 해파리 떼까지 몰려와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마을 사람들이 트럭 배터리까지 가져다주며 긴급 발전을 했습니다. 40시간째 모든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도 김 박사는 계속 작업했어요. 라야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48시간째 되는 새벽 4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수기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65년 만에 아룰라에서 처음 보는 진짜 물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마셔봤는데 정말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그동안 마셨던 짠물과는 차원이 달랐죠.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와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80세 노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어릴 때 마셨던 오아시스 물맛이야.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물장구를 쳤어요. 그리고 가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야가 제게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국 아저씨가 준 물 마셨더니 배가 안 아파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 박사도 울고 있었어요. 한국 팀원들 모두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져다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3일 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아룰라를 방문하셨어요. 왕세자께서는 한국 팀이 만든 물을 직접 마셔보시더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에비앙보다 낫군. 그리고 즉석에서 엄청난 발표를 하셨어요. 비전 2030 국가 프로젝트에 한국의 물 기술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만 무려 500억 달러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을 독점 파트너로 지정한다는 선언이었죠. 왕세자께서는 김 박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중동 전체 200개 도시에 이 기적을 퍼뜨려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중동 전역물 프로젝트 확산이 결정되었어요. UAE, 쿠웨이트, 바레인까지 모든 걸프 국가들이 한국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죠. 김 박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한국의 기술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진짜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한국 사우디 물 동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룰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막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기술로 하루 10만 톤의 깨끗한 물이 생산되면서 농업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사막에 녹색 농장들이 생겨나고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아룰라를 사막의 베네치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라야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 서울대학교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 세계 물 박사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목마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한국 사우디 물 동맹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까지 한국의 물 기술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김성호 박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었다고요. 미국이 포기한 땅, 독일이 무릎 꿇은 사막에서 작은 나라 한국이 72시간 만에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한 세계를 바꾸는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한국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